네, 안녕하세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창사 특집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진영입니다. 네, 아나운서 모지안입니다. 네. 지한 씨, 네. 혹시 미얀마에서 4월이 되면은 네네. 물축제가 있대요. 혹시 뭔지 그래요? 아세요? 본 것 같아요. 그쵸? 물을 서로 이렇게 뿌려주면서 맞아요. 기원하는 거. 맞습니다. 네. 이 틴잔이라는 축제인데요. 네네네. 서로한테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애군을 쫓고 그리고 한 해에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축제라고 하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미얀마 국민들이 1년 중에 가장 기다리는 그런 축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안타깝게도 그 축제가 진행이 되지 못할 그렇습니다. 거라고 하네요. 네. 미얀마에서 아무래도 반쿠데타 민주화 시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축제는커녕 너무나 많은 희생자들이 지금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신의 팔에 뭐 이름, 주소, 거기에 이제 혈액형까지 쓰고 아침마다 이 집을 나서는 미얀마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은 네. 하루빨리 이 비극이 좀 종식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자리하셨습니다. 정범래 대표님, 은성관 사무총장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김성희 전북결의 하나 사무총장님 그리고 박지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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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또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저희가 네. 이야기 오늘 네, 나눠보게 될 텐데요. 근데 요즘에 SNS를 통해서 보면은요, 네. 이 미얀마 민주화 시위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네. 이거 보셨을 겁니다. 네. 새 손가락. 요런 뭐랄까요? 이게 경례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이제 그 태국 그 민주화 시대도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네. 자유, 민주, 선거입니다. 자유민주 선거. 선거, 예. 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가장 그 인간의 기본권인 그걸 갖다가 되찾자. 그리고 저항의 상징이죠, 이게. 이게 공식적인 인사인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번 이제 시위를 통해서 나온 어떤 예, 제스처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삼지 운동이라는 게요. 원래는 보이스카웃에 보면 보이스카웃을 경험해 보신 사람들은 이런 맞아요. 인사가 준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죠. 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국가에 대한 헌신, 예, 공경한 뜻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뜻. 그리고 세 번째는 보이스카웃 내의 규율을 지킨다. 여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헝거게임이라는 영화 있을 겁니다. 이 헝거게임, 가상의 파넴이라는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되는데요. 영화에서 보면 그 파넴에 저항하는 의미가 아니라 파넴에 희생된 사람들, 같은 저항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인사입니다. 이게 존경과 감사와 헤어짐의 이별을 담은 건데 한국게임 이후에 그 독재에 저항하는 상징으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것이 2014년 태국의 반정부 운동, 그리고 이번에 미얀마, 그리고 홍콩의 반중국 운동, 이 같은 밀크티를 먹는 밀크티 동맹에서 같이 삼지 운동을 하면서 2014년 이후 계속 이런 운동이 펼쳐진 겁니다. 이 경례 의미가 항상 SNS 볼 때 무슨 의미인지 참 궁금했는데 궁금했는데. 참 뜻깊은 네. 내용이 있다라는 오늘 또 걸 배웠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네. 그 미얀마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고 이들을 돕기 위한 연대 활동이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말 세계적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참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2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돌아오시겠습니다. 41년 전 광주항쟁을 경험한 우리에게 미얀마의 아픔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먼저 민간 차원에서 미얀마 시민들과 연대하자는 인식이 국내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 전주에선 종교, 시민단체 22곳이 모여 미얀마 민주화 지지 연대를 구성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미얀마 국민들의 외침에 우리가 이제는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연대하면서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다음 달 30일까지 미얀마 시민들을 위해 성금을 모으고 조만간 바자회도 열 계획입니다. 전주 풍남문에선 매주 토요일 오후에 미얀마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집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또 똑같이 과거의 자유억압, 폭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항의 역사를 갖고 있었고 지금은 또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힘차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미얀마도 하루바삐 이런 사태가 극복이 돼서 민주주의 역사를
아주 든든하게 쌓아나갔으면 좋겠고. 야,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전국에서도 그러니까요.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들이 이루어지는지는 몰랐는데 우리 사무총장님, 정말 대단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미얀마 사랑 전북연대 사무총장으로 계시는데 이 활동을 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예, 지난 3월 16일에 국내에선 처음으로 미얀마 유학생들이 3월 16일에 미얀마의 봄날이란 공연으로 경기 아트센터에서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을 참관하고 얘기하고 내려오면서 3월 20일 날 저희 행복한 아시아를 비롯해서 제가 교계, 그리고 학계, 그리고 기독교 단체, 그리고 YMCA, 전주시 다문화센터, 아시아 이주여성센터 등 야, 정말 많네요. 33개 단체가 연대를 처음 해서 연대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정범래 대표님 네.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궁금하고 네. 미얀마에 있는 현지 활동가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저희 그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는요, 2월 1일 날 쿠데타가 발생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깜짝 놀랐죠. 저희도 이제 물론 이제 예상은 어느 정도는 뭐 했다고도 하는데 솔직히 진짜 쿠데타가 날이라고는 그걸 예상을 하지 못했죠. 네. 갑자기 이제 쿠데타가 나서 제가 그 전서부터 이제 알고 있었던 미얀마 그 사람들 인권 운동가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도대체 이거 진짜 쿠데타 맞냐? 했더니 맞대.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자기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거기다 또 지금이 코로나 정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나와서 시위도 하고 막 이럴 텐데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러면 먼저 항의 시위를 하겠다 그래서 2월 3일 날 미얀마 그 대사관, 대한민국 측 미얀마 대사관 한남동에 있거든요. 네. 거기 가서 1인 시위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어. 1인 시위를 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미얀마 친구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우리도 하겠다. 이래서 이제 그 2월 6일 날 토요일이었는데 2월 6일 날 이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미얀마 정부 커뮤니티라는 커뮤니티 그 미야비지라는 그 한 3만 5천 명 되는 그 인터넷 커뮤니티를 제가 운영했거든요. 네. 한 20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그 디자인을 해갖고 피켓을 만들어줬어요. 그분들한테. 그러면서 거기 나가서 같이 시위를 했죠. 그러면서 이게 그 미얀마 분들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네, 힘이 네.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랑 같이 연대를 하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 그러니까 미얀마 노동자들, 그리고 또 미얀마 유학생들, 그리고 또 우리 미얀마 정부 커뮤니티 미야비지 회원들 이렇게 해서 처음에 만들고 그다음부터 이제 매주 지금 10주째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토요일 날은 중국 대사관, 중국이 이제 제일 방해를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중국 대사관 앞에서 그리고 일요일 날은 미얀마 대사관 무관부 앞에서 이제 시위를 10주째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이제 그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라는 걸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 네트워크에 뭐 우리 저기 5.18 문화연대 그리고 네. 뭐 정치하는 엄마들 뭐 그리고 김대중 그 추진위원회 청년단체 뭐 이런 단체들이 쭉 들어오게 되고 한 50개 정도 단체가 더 들어와 갖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CDM이라고 있습니다. CDM이 뭐냐면은 시민 불복종 운동이에요. 지금 미얀마가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 공무원들이 불복종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1988년과 2007년에 그 민중 항쟁이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공무원들이 군부 편에 들어 있었어요. 아, 미얀마의 네네네. 공무원들이요? 공무원들이 그 군부의 손발이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군부가 시킨 대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속되지 못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군인들이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국정 운영을 자기들끼리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공무원들의 도움이 없으면 못 하거든요. 왜냐면 철도도 안 돼. 병원도 다 거기 다 공무원이거든요. 병원도 안 돼. 은행도 안 가. 경제가 안 돌아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파업하는 공무원들이 계속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경제력이 배치돼요. 계속 월급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미얀마 한국에 있는 미얀마 분들이 하고 같이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의 3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지금 저희가 보내줬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 군부 독재 이 군사 쿠데타 세력한테 큰 타격이 됐냐면은
저희가 공동대표가 3명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유일하고 2분이 이제 미얀마 분들이에요. 이 2분을 갖다 수배를 내렸어요. 미얀마 그 현지에서. 예. 이 해외에 있는 사람한테 수배를 내렸어요. 그래갖고 그쪽에서 우리의 돈을 받아서 돈을 나눠줬던 분들은 다 구속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CDM을 갖다 도와주는 게 이제 걔네들한테 큰 타격이 됐던 거죠. 그 미얀마 분들이랑 가장 지금 가까이서 그런 시위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우리나라에 있는 미얀마 분들은 지금 그러면은 가족들이나 이런 걱정이 좀 애가 탈 것 같은데 그렇죠. 가장 많이 지금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그거죠. 뭐 가족의 안전이죠. 네.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이름도 안 밝히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막 쭈뼛쭈뼛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민주주의를 못 찾으면은 우리 다 죽은 목숨이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의미가 없다. 네네. 이번에 분명히 민주주의를 되찾아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보셨죠. 아까도 계속 몇 번 말씀하셨죠. 팔뚝에 자기 혈액형 쓰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자기 연락처 쓰고 그리고 네. 또 시위 나가는 자식이 무릎 꿇고 이제 절을 합니다. 절을 하는데 어머니가 거기에 머리에 손 얹어 주시고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손 얹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시위 나가는 그 아들 딸들 손을 잡고 밥 먹고 가라고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게 이제 너무너무 간절한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니면 죽음을 네. 불사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갖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 이제 이렇게 또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감정이 뭐랄까요? 네. 고스란히 전해진다랄까요? 네. 그 힘이 있어요, 네, 말씀에. 네, 네. 그거는 이제 직접 경험을 하시고 보시고 그들이 이제 공감하니까 가능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미얀마 국민들이 이렇게 호소를 한다고 해요. 우리는 R2P가 필요하다. R2P 이게 뭔가요, 삼수님? 네. 이 R2P라는 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보호 책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어떤 국가가 자기 국민에 대해서 자기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보호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국제 규범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보통 4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노사이드, 그러니까 대량 학살이 일어날 경우에, 또 전쟁 범죄가 일어나고 있을 경우에, 또 인종 청소가 일어나고 있을 경우, 또 반인륜적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을 경우, 이런 4가지 상황에서 국가가 자기 책무를 하지 못할 때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개입의 형태도 뭐 중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제 제재와 같은 그런 압박을 취할 수도 있고, 또 군사적인 개입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국제규범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전에는 어떤 유엔이라든지 제3국가가 어떤 국가에 개입하면은 뭐 내정불간섭 이런 말들이 꼭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보호 책임이라고 하는 국제 규범이 확립되게 된 것은 국가 주권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때만 정당성이 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내정불간섭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근데 이게 처음 나온 그 배경이 있어요. 다 아시는 코피 아난이 그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이 개념을 도입을 한 건데, 코피 아난이 아프리카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1994년에 르완다에서 엄청난 대규모 학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4일 만에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코피 아난이 본 거죠. 그러면서 저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과연 국제사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유엔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자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도주의적인 개입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 보호 책임이라고 하는 규범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2005년에 유엔 그 정상회의 결의안에 이것이 들어가면서 국제 규범화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요약을 좀 하자면 네, 자국민에 대한 보호가 불가능할 때, 그것이 그렇죠. 자행되지 않을 때 네, 네. 제3국으로서의 도움은 내정 간섭이 아니다. 이렇게 좀 네네. 귀결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변호사님, 이 사태는 지금 미얀마 민주화 운동은 네. 자국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유엔과 같은 어떤 국제기구, 그러니까 제3국의 간섭은 내정 간섭을 볼 수 없다. R2P에 의하면 그런다라는 거죠. 네. 그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엔에서?
R2P 개념이 조금 한계가 있는 게 그렇죠. 이게 어떤 법전에 적힌 게 아니에요. 뭐 조약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경성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법이 아닙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규범 정도의 이제 연성법이라고 하는데 유엔 총회 결의 형식을 빌려서 통과된 이제 연성법 일종의 규범이기 때문에 아직 사실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이나 기준도 확립되어 있지 않고 아직도 좀 만들어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이름은 책임이라고 붙여 있으니까 마치 이걸 안 하면 뭔가 법적으로 처벌받고 구속력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법적인 의무라기보다는 국제사회가 제재나 관여를 할 때 그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근거 원리 정도의 개념이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 한계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뭐 유엔 헌장에 따르면 이제 안보리가 개입은 할 수는 있습니다. 뭐 대략 4단계로 나누면 첫 단계는 이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평화에 위협적인 행위다. 결정하고 두 번째는 권고를 할 수 있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이런 걸 해라. 세 번째는 조치. 그러니까 경제적이거나 외교적인 조치. 그러니까 무력을 동반하지 않는. 네 번째는 이제 무력 개입까지 가는데 지금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최근에 그 미얀마 사태 추이를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쿠데타가 발생한 직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거기서 15개의 국가가 모여서 성명이라도 발표해보자. 그래서 성명 초안도 만들어졌는데 상임이사국 중에 러시아랑 중국이 이제 거부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됩니다. 내용을 보더니 좀 검토를 해봐야겠는데요. 미루는 겁니다. 안보리에서.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달도 더 지나서야 규탄 성명이 발표가 됐고 그 내용 중에서도 뭐 쿠데타라고 규정한 부분도 빠졌고 뭐 앞으로 어떤 제재를 하겠다는 예고하는 내용도 빠지고 많이 후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낮은 단계 수준의 제재조차도 성명 발표조차도 이렇게 합의가 어려운데 더 높은 단계 뭐 경제 제재나 군사 개입은 얼마나 어려울지가 사실 좀 이렇게 그런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안보리 이사국의 만장일치가 돼야만 실행이 가능한 것들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4단계는 무력 개입을 위한 단계가 아니라 그 개별적인 것이 그 개입의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력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결정을 해야 되고 권고를 해야 되고 조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네, 개별적으로 정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안보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명 발표라는 거는 이거를 쿠데타로 예를 들면 결정을 하고 이런 행위 그 민주주의를 회복하라고 권고 정도 하는 정도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요즘에, 어렵다는 거죠. 예. 유엔 무용론이 또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갑자기 유엔의 미래에 대해서 아니, 이 중에 아니 제가 섣불리 유엔이 무용하다고 말씀드리면 이제 관계자들이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요. 근데 이제 미얀마 국민들이 R2P를 요구를 하거든요. 네, 근데 R2P 중에서 뭐 결의안이나 뭐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군사적 군사 개입을 개입을 요구하는 요구하고 있는 거죠? 거예요. 그러겠죠. 군사 개입을 요구하는데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유엔군이 참전한 거는 한국 전쟁밖에 없어요. 한국 전쟁 이후에는 유엔군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한국 전쟁 때는 왜 들어왔냐? 러시아가 기권을 했고요. 중국이 오케이를 해줬어요. 왜 중국이 오케이? 그때는 대만이었거든요. 지금 있는 이 중국이 아니라 대만이었기 때문에 찬성을 해줬기 때문에 유엔군이 들어왔었던 겁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까지 뭐 이라크나 아니면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군인들은 다 평화 유지군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국가들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미얀마 국민들은 지금 D10이 들어오길 바랍니다. D10이 뭐냐면은 데모크라시 10입니다. 그래서 G7 있죠. G7 플러스 한국, 인도, 호주 이 세 나라를 합쳐갖고 10개국이 평화유지군을 만들어서 개입을 해달라.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한국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군이 PKO를 가서 성공한 케이스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동티모르 그에 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얀마 사람들 되게 똑똑해요. 그것까지 다 알고 있어갖고 동티모르에서 성공적인 군사작전을 했고 또한 한국군은 그렇잖아요. 대민 그 봉사를 되게 잘해요. 우리는 굉장히 밀접하게 이 국민들한테 밀접하게 하고 또 한국이 그 미얀마를 갖다 지금 제일 응원 많이 해주고 또 한류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한국에 대해서. 인식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평화유지군이 들어오면 한국군이 들어오기 바래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아예 그 보셨잖아요. 한국 그 대사관 앞에 갖고 우리 미얀마 그 학생들이 가서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하는 거 보셨죠? 그 비디오. 그것처럼 한국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만약에
그 R2P가 돼서 네. 아니면 또 PKO가 결성돼서 온다면은 한국군이 들어오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미얀마 민주화 시위가 오늘 보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각자 오늘 토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야기 나누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시다면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저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저희 한국인 분들은 정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 과정을 겪고 왔어요. 4.19 그리고 뭐 부마항쟁 또 5.18. 특히 5.18을 겪었을 때 저희가 제일 힘들었던 게 고립감이었잖아요. 네. 이 고립감을 안 느끼도록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계속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시면서 시위하고 있으면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고 또 우리가 진짜 해줄 수 있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주변에 미얀마 분들 많으시죠. 네. 예, 이렇게 보면 시골 가시면은 그쪽 뭐 농장에서 일하시는 네, 분들 네. 미얀마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힘내라고.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좀 더 신경 써줘서 그렇게 좀 잘해주시고 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네. 네. 그거 좀 해주시고. 네. 예. 2021 이날은 미얀마가 군부가 주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날입니다. 근데 미얀마 국민들은 이걸 쿠데타라고 하지 않고 스프링 레볼루션이라고 합니다. 미얀마 봄의 혁명이라고 오히려 쿠데타는 군부에 의해서 일어났지만 네. 이것은 우리가 대처하는 것은 우리의 혁명이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88항쟁이나 샤프란 혁명 때처럼 실수하지 않고 이번에는 완전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지금 정말 고귀한 생명을 바쳐서 민주주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더 이상 생명이 희생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뭐 피를 먹고 자른다는 그런 말이 있지만 뭐 더 이상 숭고한 고귀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관심 있게 귀 기울이고 동참하고 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김성희 사무총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에 미얀마에 대한 우리나라의 그 관심과 지지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새로운 것을 느꼈어요. 과거 역사를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외부에서 벌어지는 항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토록 큰 관심과 애정을 보인 적이 있었나?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뭐 경제 성장이나 한류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민주주의나 뭐 인권 보호 이런 측면에서도 다른 나라 분들을 좀 선도할 수 있는 좋네요.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서 또 이런 방송도 마련이 되고 또 지역사회 시민단체들이 전부 다 연대를 해서 행동에 나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K민주주의. 좋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뭐 네. 느끼신 점 간단하게 한 말씀 네네.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지난주 방송 때 네. 제가 외국 갈 때 항상 1인당 GDP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인상 인상적이었어요. 깊었습니다. 습관을 하나 추가하려고 합니다. 예. 가급적이면 그 나라 헌법 전문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는 그 여행 생각이 어느 드는데 세월에 가시려고요? 벌써 남네요. 길 텐데. 그러니까요. 헌법 전문을 보면 이제 그 나라 국민들이 자기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추려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정신적 가치라는 게 버무려서 표현을 해놓거든요. 이번 기회에 미얀마 헌법 전문을 읽었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우리나라랑 겹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식민 지배 하에서, 제국주의 하에서의 식민 통치, 또 식민 지배 하에서 독립운동,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위로부터 주어진 해방, 해방 끝나고 나면 내전, 군사 쿠데타, 민주화 운동, 또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 보고 줄 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너무나 비슷해서 이게 진짜 아시아권 개발도상국가의 정말 숙명인가? 좀 무슨 역사의 공식인가라는 서글픈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랑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놀랍고 지금 미얀마가 겪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과거에 걸었던 길이고 앞으로 수많은 그 인류의 다수가 지금 살고 있는 독재 정권 하에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 앞에 뭐 봄이 오고 꽃길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번 미얀마 쿠데타 저항 시위에서 상징이 된 치알신이라는 인물 아마 네.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보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네. 이 여대생이었던 치알신의 죽음은 반 쿠데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도화선의 역할을 해도 네.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치아신이 입고 있었던 티셔츠에 네. 문구가 하나 써 있다고 하거든요. 네.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SNS로 좀 퍼지면서 굉장히 또 많이 알려진 문구인데요. 많이 유명해졌어요. 네, Everything will be okay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괜찮지 못한 상황에 또 그와 반대되는 문구여서 더더욱이나 마음이 아프고 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 Everything will be okay처럼 모든 것들이 뭐 다 괜찮아졌으면 네, 좋겠지만 네, 네, 네. 이미 워낙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네. 이제는 더 이상 희생자가 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하루빨리 미얀마에 따뜻한 봄이 오길 간절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네. 여기에서 그 마음을 보태보면서 저희 아까 그 세 손가락 경례 있었잖아요. 있었죠. 이걸로 한번 끝인사를 해볼까 하는데요. 좋습니다. 한번 네.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요거 네. 아까 그 의미 한 번만 더 네네네. 네.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세 손가락은 자유와 민주와 선거를 나타내고 저항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얀마어로 제가 데모크라시 야시에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는 쟁취하는 것이라는 뜻이고요. 제가 선창을 하면 후창으로 도예를 하십니다. 네네네. 도예는 우리의 의무라는 뜻입니다.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창사 특집으로 준비했던 미얀마의 빼앗긴 봄 제2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데모크라시 야시에 도예. 테토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가자미 한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밖에서 총소리도 많이 나고 군인들이 막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다고 들었어요. 우리도 그런 걸 겪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보고만 있지 않고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그래도 같이 도와주고 그래야 아니면 못 도와주면 계속 거기서 좀 너무 힘들 것 같고. 민주주의가 세워지고 그냥 미얀마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